방사능에 비폭이 되면 이런 병에 걸린다라고 교과서에 나와요. 암, 유전병, 심장병. 요게 환자 발생수로 1등, 2등, 3등이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거 뭐였어요? 일본에서 지금 늘고 있는 병들이에요. 이거 뭐예요? 사산유산? 일본에서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장병. 아까 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백내장, 신경계질환 이거? 교과서에 방사능 때문에 올라간다는 그 질병들만 딱 골라서 지금 일본에서 증가 중이에요. 그럼 너무나 의심되잖아요. 아까 그 질병들이 전부 방사능 오염 때문 아닌가라고 의심되잖아요. 의심만 될 뿐이에요. 방사능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려면 뭘 해야 돼? 역학조사를 해야 돼. 그걸 누가 해야 돼? 일본 정부가 해야 돼. 근데 안 하고 있어요. 난 이건 살인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과서에요. 여자와 어린이가 더 민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2배 정도 민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서 10배 이상 민감해요.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세포분열 속도에 의해서 방사능 민감도가 결정돼요. 어릴수록 세포분열 속도가 빠릅니다. 당연히 민감하죠. 그래서 30세 성인에 비해서 1살 미만짜리 어린이는 20배 민감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보다 더 민감한 놈이 있어요. 태아. 세포분열 속도 더 빠릅니다. 그 대신에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면 세포분열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방사능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먹지 말라는 3가지 생선 환갑 넘으면 좀 먹어도 돼요. 그 대신에 애들은 확실하게 조심시켜야 됩니다. 꼭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험한 식품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본산 식품 전체예요. 두 번째 요놈이에요. 이놈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어요? 양이 많으니까.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 수산물 중에 양이 많으니까. 세 번째 하나 더 합니다. 표고버섯. 이거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축전기 사버렸어요. 실험실에 갖다 놨어요. 아,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2011년도 가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산물 막 가지고 재보, 당연히 재봐야죠. 그래서 쌀부터 시작해서 막 재봤어요. 별별 걸 다, 아, 농산물 종류가 많읍디다. 고추에다가 뭐, 배추에, 다 재봤어요. 2달 봉급 날라갔어요. 그거 재보느라고.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농산물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바람 진짜 미국으로 불었더라고요. 근데 얘가 나오더라고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표고가 나와요. 오, 왜 나오지? 그리고 봤더니 국내산이건 국외산이건 북한산이건 상관없어요. 전 지구산이 다 나와요.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먹지 말라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뭐 인공산, 자연산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럼 다른 버섯은 어떠냐? 다 괜찮아요. 다 안 나와요. 얘만 나와요. 왜 나오냐? 몰라요. 몰라요. 예, 아마 세슘을 아마 흡수하는 능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지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꾸준히 나와요. 근데 그 외에 우리나라 농산물, 근해수산물 모두 불검출 안 나와요. 그래서 불검출인 음식은 배 터지게 먹어도 된다. 마음껏 드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일본산 수산물이나 이런 데서 방사능이 조금 나온다. 미량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적은 양 오염돼 있어요. 물론 다량 아니에요. 미량이에요. 그러면 이 적은 양의 방사능은 먹어도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치 알아서 안전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말이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교과서, 우리나라 교과서를 그대로 스캔해서 가져온 건데 전 세계 의학 교과서 내용은 똑같아요. 수학 교과서도 똑같고 물리도 똑같고 아시겠죠? 자연과학 쪽은 전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스캔하고 미국 교과서 4가지를 확인했는데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의학계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X축 용량이라고 돼 있죠? 1로 갈수록 피폭량 많아지는 겁니다. Y축 반응도라고 돼 있죠? 그 병에 걸릴 확률입니다.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2가지 패턴으로 질병이 발생해요. 그 중에 이런 병들, 백혈구 감소, 소화기 증상, 배련, 백내장, 화상, 사망 많이 쪼이면 죽어요. 이런 병들은 B그래프처럼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점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요. 이걸 문턱값이라고 합니다. 문턱값 이상 피폭이 돼야 저런 병에 걸려요. 이해되시죠? 적은 양 피폭됐을 때는 안 걸려요, 저런 병. 되셨죠? 그런데 암과 유전병 이 두 가지 뭐였어요? 방사능 피폭됐을 때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1등, 2등 질병이죠? 걔들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그래프야? 너 알지? 배웠지? 기억 안 나? 이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 그래프의 이름은 정비례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의 공식은 y는 ax, 괄호 열고 a는 양수, 괄호 닫고. 그게 이 공식이에요. 뭘 의미해요?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 발생이 증가해요. 정비례해요. 적은 양 피폭돼도 그 양에 비례해서 이만큼 암 환자 발생하는 겁니다. 유전병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죠?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피폭량이 얼마여야 안전해요? 0, 0, 없어야 안전해요. 있으면 있는 만큼 오염된 거 많이 먹을수록 당연히 피폭량 느는 거고 그 양에 비례해서 확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 안전 기준치는 0이에요. 이 뜻입니다. 불검출 골라 먹어야 돼요. 검출되는 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하다. 이 말은 그래서 틀렸어요. 나는 이 문장에 저항하는 겁니다. 제 강의의 목적은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이거. 만약에 이 기준치가 0이면 맞죠? 그렇지만 기준치 0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몇 가지 증거를 더 얘기합니다. 이 기준치라는 건 나라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일본과 한국은 100입니다. 미국은 1200이에요. 유럽은 370이에요. 나라마다 지 멋대로예요. 왜 그럴까? 이게 의학적 근거가 없는 숫자니까 나라별로 지 멋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치 뜻 한번 보세요. 음식 1kg당 100베크렐이에요. 발음 한번 해봅시다. 베크렐. 베크렐. 1초에 핵붕괴가 몇 개 일어나냐 이 뜻이에요. 기준치만큼 오염된 음식 1kg를 먹어버리면 내 몸 안에서 1초에 핵붕괴가 100개가 일어나. 2초에 200개. 하루에 100만 개의 핵붕괴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나요. 이틀에 200만 개. 그게 이 기준치예요. 안전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숫자입니다, 이거. 그리고요, 이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준치 이상, 100베크렐 이상 오염된 일본산 식품이 발견돼 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해양 오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오염된 식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모두 기준치 이하였어. 뭘 의미해요?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위반이 불가능해. 하도 높아서. 이런 뜻입니다. 황당하게 높은 기준치 만들어 놓고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그리고 일본산 식품 전체가 다 안전하게? 일본도 똑같은데? 그럼 일본에서 지금 인구 주는 건 뭔데 그러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 낮춰야 돼요. 물론 안전기준치는 0이지만 관리기준치는 낮춰야 돼요. 이거 다 관리기준치. 정부의 의무 한도를 표시하는 숫자. 4로 낮춰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식품들 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정부가 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도 계속 재고 있고 4 이상이 거의 없어요. 1점 얼마, 2점 얼마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기준치가 얼마라고? 100이야. 기준치 4로 낮춰라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음식 속에 세슘이 들어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핵반응 얘기를 했죠.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자를 중성자로 쪼개는 거다. 그렇죠? 중성자 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열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열 나는 건 열 나는 거지만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서 나오는 파편이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주기율표 붙여놨었죠? 막 외우기도 하고 그거 다 나와요. 거기 있는 게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가 결정되더라도 거기에 동위원소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수백 가지 방사능 물질이 한꺼번에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세슘만 재요. 왜 그럴까? 왜 세슘과 요오드 이 두 가지만 잴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서? 아니면 제일 위험해서? 아니에요. 재기가 제일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재는 거예요. 우리가 사버렸다는 1억 5천짜리 기계 있죠? 그걸로 3시간 재면 세슘 요오드는 정확히 나와요. 0.1까지 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방사능 물질은 한 가지 재는데 한 달씩 걸려요. 다른 기계도 많이 필요하고 시약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일상적으로 재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슘만 재는 겁니다. 그러니 음식 속에 세슘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해요? 딱 세슘만 골라서 명태 속에 들어갔을까? 그럴 리가. 그래서 음식 속에 세슘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다른 방사능 물질 수백 가지가 알 수 없는 양으로 같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한번 냅니다. 만일 음식에서 재서 세슘이 안 나오면 다른 것도 없다고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어요. 음식에서 세슘을 쟀어요. 이 기계가 굉장히 민감한 기계입니다. 눈곱만큼만 있어도 수박만하게 튀어나와요. 아주 민감한 기계. 이걸로 재서 세슘이 안 나오면 다른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면 다른 것도 수백 가지가 알 수 없는 양으로 같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되셨죠?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 내볼까? 이건 진짜 조금 어려운데 혹시 과학 선생님이세요? 명태에서 쟀더니 400크렐이 나왔어요. 표고에서 쟀더니 400크렐이 나왔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할까? 명태. 명태? 왜? 명태가 왜?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명태가 답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 명태는 후쿠시마에서 수백 가지 방사능 물질이 나왔어요. 그 중에 명태에 들어간 게 400크렐이야. 세슘만 따져서. 그러니까 다른 방사능 물질이 얼마 들었는지 몰라. 근데 표고에 들어있는 400크렐의 세슘은 뭘 의미해요? 세슘을 얘가 농축시킨 겁니다. 모든 방사능 물질을 다 농축시키는 생물은 불가능해. 이해되세요? 그래서 표고는 세슘만 농축시켰다. 세슘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명태가 표고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하죠. 비교가 안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사능 물질이 같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어려운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비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한다. 아까 그 그래프 떠오르시죠? 제 강의의 주제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비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한다.